네,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텅 빈 들판이 이렇게 쓸쓸합니다. 다 수확도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텃밭에 나오실 일도 거의 없으시죠. 하지만 아직도 텃밭에는 일부 또 월동 채소들이 남아 있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채소들 말고도 또 몇 가지 것들이 월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3년 정도 키우고 있는 이 작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 역시 아직 이 작물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나 많은 경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고 이거 한번 키워봄직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나마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은 작물을 한번 키워보면서 경험도 공유하고 즐거움도 공유하면서 한번 같이 키워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작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저는 이 블루베리를 지금 3년째 재배하고 있고요. 총 4가지 품종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좀 호기심이 많아서 이 작물은 어떨까, 이 품종은 어떨까, 뭐 이런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이렇게 좀 다양한 품종을 기르게 됐고요. 자,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호기심을 갖게 될 분들을 위해서 블루베리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잠깐의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블루베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월동입니다. 그 월동에 대해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실 수 있게, 나도 한번 블루베리에 도전해 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게끔 그 정도만 오늘은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블루베리라는 건 산성 토양에서만 자랍니다. 일반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성장을 잘 하지 못하고 열매도 잘 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산성 토양을 준비해서 재배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도 블루베리를 한번 키워보고 싶으시다 하는 분들은 고려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날씨입니다. 왜냐하면 이 블루베리는 북부 하이부시 계열이라는 게 있고 남부 하이부시 계열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추위를 잘 견디는 작물과 그렇지 못한 쪽으로 나뉩니다. 이 지역은 추운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진 품종들은 전부 북부 하이부시 계열로 내한성이 좋습니다. 즉 추위를 견디는 힘이 좋다는 뜻입니다. 남부 하이부시 계열은 저희 지역에서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남쪽에 계시는 분들은 또 남부 하이부시 계열을 키우시면 좋죠. 최저 저온 요구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 시간은 좀 추운 날씨의 온도가 필요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최저 저온 요구량입니다. 근데 그게 이 북부 하이부시 계열의 블루베리들은 그 시간이 좀 깁니다. 남부 하이부시 계열은 그게 좀 짧습니다. 그래서 추운 날이 길게 지속되지 않아도 내년에 꽃눈이 피고 열매가 달리고 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주하시는 곳의 날씨를 고려해서 품종을 선택하시면 된다. 그리고 또 그만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그 취향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좀 새콤한 게 좋다, 나는 달콤한 게 좋다. 이게 전부 품종에 따라서 그 맛이 다릅니다. 우리가 커피도 품종에 따라서 맛과 향이 다 다르듯이 블루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향을 고려하셔야 되고, 그 다음 날씨 중에 장마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장마가 6월 말에 시작되는 지역인지 7월 초에 시작되는 지역인지. 왜냐하면 이 블루베리는요, 수확기가 대략 6월부터 시작해서 7월 중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장마 기간이 만약에 일찍 찾아오시는 지역은 아주 일찍 수확하시는 품종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마로 인한 썩는 현상이라든지 또는 떨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재배 품종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제가 추위, 월동이 이 블루베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했는데요. 이 추위가 잘 넘기기만 하면 이 블루베리의 꽃눈이 분화가 잘 되고 내년 수확량도 많아지고 병충해도 적어집니다. 그런데 이 월동을 잘못하게 되면 건조 피해라든지 또 동해라든지 그 다음 아예 죽어버리는 현상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블루베리는 화분에 재배할 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흙이 건조해지죠.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다 보면 흙에 그 수분도 이제 증발이 되고 하면서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럼 그 빈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차가운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가 됩니다. 이 공기라는 건 추운 지역에서는 그냥 영하 10도가 떨어지면 영하 10도가 되는 거고요. 영하 20도가 떨어지면 영하 20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가 그 빈 공간으로 들어온 차가운 공기에 의해서 얼어 죽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면요. 이 얘기를 처음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블루베리를 키워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화분에 물을 부어서 통째로 얼려버립니다. 뿌리가 얼어 죽지 않냐고요? 얼어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빈 공간을 물이 들어가서 얼어버리면 얼음이 그 공간을 채워버리죠. 근데 얼음은 여러분들 몇 도죠? 0도입니다. 0도. 0도가 되면 물이 얼기 시작하죠. 그래서 밖의 기온이 막 영하 10도 이렇게 되더라도요. 그 안에는 그 정도까지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 빈 틈으로는 그렇게까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 공간 안으로 차가운 공기가 드나들면서 뿌리를 말려버리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그 얼음이 채워주고 있으니까 그런 피해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낮에는 이제 이게 또 녹으면서 수분도 어느 정도 겨울에 공급이 되고 하니까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화분을 얼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거기에 하나 더, 지금 보시는 그 왕겨나 톱밥을 제가 이제 화분 위에 채워놨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다가 건조한 날씨로 물이 말라버리게 되면 이걸 자주 와서 관리해주지 못하면 또 말라서 잘못하면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제가 여기를 오지 못하더라도 그 화분 안에 물기가 빨리 마르지 않게끔 저렇게 톱밥이나 왕겨로 덮어준 겁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저렇게 해주면 좀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걸 또 알게 됐죠. 월동을 잘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왼쪽에 보시는 품종이 한나스 초이스라는 품종입니다. 말 나온 김에 말씀드려볼까요? 여기는 듀크입니다. 맨 첫 번째 이게 듀크, 두 번째는 엘리자베스. 이 엘리자베스는 아주 맛있기로 유명한 품종입니다. 다음 세 번째가 노스랜드라는 품종이고 이 네 번째가 이제 한나스 초이스라는 품종인데 말씀드린 대로 전부 북부 하이브시 계열의 내한성이 좋은 작물들인데요. 제가 작년에 이 네 개를 노지에 월동을 시킬 때 저 한나스 초이스가 너무 어렸었나 봅니다. 그 어린 것들을 그냥 방치를 했더니 봄에 싹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잎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6월 달쯤 되니까 정말 눈꽃만한 그 가지가 하나 나오기 시작을 하더니 아주 뒤늦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이렇게 다시 살아나 주어서 고맙기는 한데요. 문제는 저것이 월동을 할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다른 나무들 한번 볼까요? 단풍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블루베리 월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목질화라는 게 있습니다. 목질화, 바로 나무의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가지들 보시면 여기 이렇게 다 하얗게 이렇게 나무 껍질처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목질화입니다. 이런 목질화가 이루어져야 월동을 잘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가지들이 하나도 지금 목질화가 안 돼 있습니다. 잎도 아직 파랗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작년과 같은 피해를 또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올해는 이제 실내로 이동시켜서 월동을 시킬 예정이고요. 이 나머지 세 개는 그대로 여기서 이제 노지 월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좀 피해를 안 입게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가을에 새로운 가지가 나온다거나 하면 그것들이 월동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목질화가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8월 이후에 뭐 비료를 주신다든지 거름을 주신다든지 특히 질소질 비료를 주우셔가지고 새로운 막 가지가 형성된다든지 하면 그건 동해를 입기가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그 블루베리에 대한 기본적인 그 품종 선택하는 방법이라든지 월동을 시키는 방법이라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겨울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텃밭 한쪽에 이 블루베리가 있어서 초여름에 맛있는 블루베리를 따먹을 수 있다. 물론 몇 년 키우셔야 됩니다. 그렇긴 하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 텃밭에서 이런 블루베리를 따먹을 수 있다. 괜찮은 재미 아니겠습니까? 비록 몇 년 걸리는 거지만 한 해라도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한 해라도 그 즐거움을 먼저 느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블루베리를 하시겠다 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하고 같이 한번 기르시면서 저도 아직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서로 경험도 공유하고 또 지식도 공유하면서 같이 한번 재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텃밭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준비는 풍성한 수확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 또 풍성한 수확 하실 수 있게끔 올겨울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